Saturday. 임창국의 핑퐁 타임! 자, 우선 관장님 이쪽으로 잠깐 오시겠어요? 경품 많아요. 좋다. 근데 반 32명이시니까 반 정도는 행복하실 것 같고 반 정도는 제가 볼 땐 그닥 행복하진 않으실 임 PD님 잠깐 오세요. 인사하게. 인사하세요. 먼저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인사하고 이제 진행을 할게요. 자, 반갑습니다. 네, 임창국의 핑퐁타임 조현우 코치입니다. 네, 임창국입니다. 여기 본 구장 전 국가대표 이태조 관장님이시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대표팀에서 전력 분석관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예, 그래서 시합이나 훈련이 있으면 이렇게 같이 나가시고 하니까 여기는 이제 제가 관장님 밑에서 근무하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장소 대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분석 좀 많이 받으세요. 네. 대표팀만 원래 분석해드리는데 네. 오늘 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탁구 분석하시는 분이에요. 추첨해서 한 명. 그래서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 왜 오셨죠? 왜 오셨죠 오늘? 임창국의 핑퐁 타임! 아, 경품 받으러 오셨나요?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그 임창국의 핑퐁타임 5월 26일날 첫 방송하고 많이 사랑해 주셔서 구독자가 이제 1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동종업계 최초 생방송과 최단 시간 안에 구독자를 이렇게 만든 기념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초대해서 같이 시간도 좀 갖고요. 그다음에 뭐 앞으로도 좀 정기적으로 이런 활동을 좀 할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만 좀 보다가 이렇게 실전에서 이렇게 또 보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죠? 서로 이렇게 맞대고 대화하고 하면 더 소통이 잘 될 것 같아서 저기 그 최 기사님은 매주 오시거든요. 전 촬영장에. 저희 그때 수건 자수에서 주신 네, 저분이신데 안양에서 매주 오셔가지고 여기 저희 팀이에요 이제. 네, 카메라를 막 만지시더라고요 이제.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연이 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아무튼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약 한 1시간 정도는 좀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은 뭔가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는 좀 이렇게 나눠서 수준별, 뭐 전형별로 따라서 좀 나눠서 좀 이렇게 원포인트 레슨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좀 나눠서 부스에 맞게끔 게임도 좀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따 다시 팀을 이제 나누긴 할 건데 그 임창국 팀, 윤기호 팀, 조현우 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진짜 시합장에서 하는 것처럼 벤치도 좀 막 봐드릴 거고 게임을 하는 중에 뭐 거기에 필요한 어떤 어드바이스가 필요하면 저희가 바로바로 좀 이렇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탁구 치신 지 1년 미만 되신 분? 너 빼고. 네. 1년 미만 되셨어요? 6개월 미만입니다. 6개월 미만. 네, 6개월 미만이시. 2월부터. 네. 그러면 분석 좀 받으셔야겠네요. 분석 좀 받으셔야 생활체육 5부 이하, 이상, 5부, 4부, 3부, 뭐 5부 치시는 분들. 네. 여기 있죠, 여기. 네, 4부, 네, 3부, 네, 이렇게 한 번 계시고, 6부, 9가 제일 네, 많으시고. 6부 많으시고, 7부 되시는 분들, 8부, 8부 됐어요? 8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대충 이게 전력을 좀 알아야 되고, 혹시 뭐,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거나 뭐 이런 거 있으신 거예요? 뭐 질문하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吴PD가 원래 말 무지 많은 질문이 훨씬 낫습니다. 말 없는 척. 고맙습니다. 실물이 훨씬 잘 네. 제가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서. 질문. 질문 잘했습니다. 제가 그립, 네. 쉐이크 네. 시죠. 그때 가만히 게 일기하는 게 강하잖아.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외국은 유럽 같은 경우는 백부터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시아 쪽 거의 좀 화학부터 배우잖아요. 또 화학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제 가만 잡는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공이 감춘다는 얘기겠죠. 화학 위주로 많이 이제 문화가 우리나라는 화학부터 배우다 보니까 조금 최근 들어와서 이제 백 쪽에 조금 치중이 많이 되잖아요. 이제 많이 우리나라로. 예전에 뭐 이남규 김택수 선배 시절이나 저 시절도 거의 화학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이 이제 뭐 화를 좀 감아친다, 열어친다 이런 기준인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옆으로 섰을 때 지금 이렇게 보세요. 지금 라켓가 요 선 기준으로 있을 때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 감기게 돼 있어요. 공이 약간 바깥쪽으로 치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라마 색깔만 이렇게 딱 바꾸면 갑자기 이 라켓가 이렇게 딱 일자가 되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립 각도도 이게 바뀌어요. 근데 저는 제 라켓은 이쪽을 조금 더 깎아요. 일부러 살짝 가요. 1mm 미세하게만 깎아도 이게 탁 열려요. 이쪽을 막고 싶냐? 이거 두 가지예요. 감키는 그립은 요 검지 있죠? 요 검지 쪽으로 붙고 엄지 쪽이 이렇게 빠지면 이제 감키게 되고요. 요 라바가 이제 엄지 쪽으로 많이 까져보시잖아. 그렇죠? 그립. 많이 까졌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옆으로 섰을 때 일자가 이렇게 뒤로 열리는 거죠. 근데 열리는 거는 까는 건 맞지만 불안한 거예요. 이 정도가 맞겠죠? 정면으로. 그리고 이렇게 감기게 잡는 분들은 앞끝이, 라켓 끝이 최전방인데 안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밀리겠죠. 백스윙을 했어도 안 밀리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백스윙을 했다가 열었다가 만약에 밀려버리면 이제 결과는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약간 까잡는 거죠. 이게 더 맞는 거죠. 이렇게가 더 맞는 거죠. 이렇게 한 번을 이렇게 톡 칠 때 여기 그러니까 진동이라 그러죠. 이렇게 찌릿하게 이렇게 딱 이 라켓마다 다 울림이 틀린데 그 진동을 딱 느껴야 돼요. 이렇게 탁 손끝으로 감을 느껴요.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끝에 맞았다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잡는 분들 이렇게 여기가 아예 안 나요. 뭐 약간 이렇게 잡는 분들도 있고 이왕이면 요 세 손가락이 요 라인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라켓 끝에 손끝을 조금 느껴보세요. 울림을. 그러니까 자기가 칠 때 들어갔다 잘 맞았다 끝에 맞았다 정가운데 맞았다 다 알아야 되는데 좀 이렇게 통으로 잡는 분들이 많아요. 울림이.
그러니까 잘 못 느껴요. 이쪽이 되게 민감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고 라켓가 이제 보면 어떤 분들은 여기 이렇게 지문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일자로 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올려서 치시는 분들 있죠. 약간 이렇게 라켓가 올라가서 치시는 분들.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은 남자분들은 이제 뭐 슐라거 선수나 그런 선수들은 이제 유럽 선수들 힘이 좋으니까 약간 이렇게 쳐도 좀 강한데 어깨가 강하고 힘이 좋아서 근데 동양인들은 그래서 보면 약간 이렇게 내리죠. 이렇게 살짝 옆으로 해서 잡죠. 이렇게 라켓 끝이 이렇게 살짝은 좀 내려가게. 그냥 배트 끝이 약간 도는 힘이 생기게. 이렇게 치면 이제 아무래도 좀 보는 것도 조금 좋아 보이진 않고 붐이. 그럼 이제 나중에 어깨로 치죠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러면 가마 잡는 게 좋냐, 파 잡는 게 좋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그게 저는 그날 얘기했듯이 이렇게 가마 잡으면 이쪽이 안정감을 느껴요. 이쪽이 좀 불안함을 느껴요. 이렇게 또 막아서 치면 일로 빠졌을 때나 뭐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긴 좋은데 또 이쪽이 열리죠. 그래서 정답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각자 자기 탁구 중에 한쪽이 강해요 무조건. 뭐 백이 더 강한 분이 있고 파가 약한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약한 부위는 좀 감아주면 되고 강한 쪽은 더 열어갖고 더 강하게 가면 되니까 파가 좋은 사람은 좀 열어치겠죠. 백이 약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막혀 있어야겠죠. 백이 좋은 사람은 아무래도 좀 열려야 이렇게 확 뒤로 빼는 스윙이 더 강해지고 파 쪽이 약하니까 이제 좀 막아서 안전하게 이렇게 되면 돼요. 근데 하고 막았다고 해서 찰스 볼 때 연을 언제든지 열 수 있어요. 또 어차피. 근데 뭐 안 좋고 내가 좀 불안한 화 쪽이 더 불안하고 그런데 더 열어서 치려 그러면 이건 범실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립이라는 게 이게 그래서 무조건 나중에는 어느 정도 치려면 다 갈려요. 감아 잡는 게 메인이 됐다가 이제 뭐 까잡는 게 메인이 되는 걸로 그립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그립이 여기다가 백서비스 들어오면 까잡아서 레시피 해야죠. 다시 잡죠. 일로 왔어요. 감으려면 또 감아 잡죠. 일로 왔어요. 다시 감죠. 돌아섰어요. 저쪽으로 걸어야 돼요. 다시 까죠. 쫓아가면서 일로 걸어야 돼요. 다시 가면서 또 감아서 치죠. 계속 놀아요. 결론은. 근데 자기의 메인 그립은 정해라. 항상 있어야 되죠. 기본에. 그립 놀아야 돼요. 이 안에서 노는 거예요. 결론은.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오늘 많이 해야 돼요. 또 아까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네. 여기서 그게 화면으로 영상으로 보시면 또 이게 틀려요. 이게 앞에서 보는 거랑 또 틀리니까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조세님이 제 오른쪽 부위를 친단 말이에요. 저렇게. 이렇게 치겠죠? 제가 볼 때는 오른쪽 부위잖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이렇게 간다. 네, 이렇게 휘어오죠. 이렇게 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 넣어보세요. 그럼 이제 기본 카트는 이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이쪽을 받아야 되거든요. 오른쪽을 쳤으니까 이렇게 오른쪽을 받아야 돼요. 이게 결대로 받는 건데 이제 반대로 받아볼게요. 이걸 일자로만 받아도 일로 튄다고. 일자가 반대로 치게 되면 이제 저쪽 테이블에 튕겨나가죠. 이제 반대로 받아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반대로 받으면 이쪽 방향으로 튕겨버리죠. 아예 가운데 넣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반대결 기준이 있고 재결 기준이 있는데 이제 오른손잡이끼리 기준이었을 때 보통 오른손잡이 이쪽에다 치라고 대놓고 준다는 거는 내가 일단 얻어맞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일단 상식적인 얘기로 그냥 가만히 가운데 서 있는 사람한테 화 쪽에 치라고 준다. 물론 화가 약한 사람한테는 또 그렇게 주겠지만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때리라고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레시브를 잘 받는데야 못 받는데 기본은 이제 구석, 뭐 건물도 구석이 있고 뭐 구석이 있듯이 백쪽 구석으로 일단은 받는 기본인 거예요. 이게 뭐 코치랑 레슨할 때도 이쪽으로 치고 어디다 줘도 이쪽으로 치니까 이제 백쪽 구석으로 줄 수 있는 레시브를 가장 기본으로 하는 거죠. 그 기준점이라는 거죠. 잘 찍어주세요. 3일 걸려요. 죽을 것 같아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돌아서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받아도 이건 재결이죠. 이렇게 아까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이걸 이제 반대로 치게 되면 또 이쪽으로 탕 튕겨 나가 버리죠. 근데 이걸 반대로 받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받으면 이제 예를 들면 이걸 약간 쳐줘야죠. 세이크는 조금 이게 힘든데
패널더들은 이제 이렇게 반대로 받죠. 요 반대결이 이제 지금. 그러니까 반대결을 어떻게 받느냐면 잘못 받으면 절로 튕기잖아요. 근데 잘못 받아서 튕기는 방향이 저쪽이 되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잘못 받아서 그러니까 약간 이쪽을 봐야죠. 파쪽을 보고 이제 튕기게 되면 반발로인데 원래는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반발로 가게 되죠. 반발로. 이렇게 반발로 가죠. 근데 이제 패널더들은 그립상 이게 좀 쉬운데 세이크들이 또 이렇게 세이크들은 또 반발을 잘 안 써요. 요런 반발은 잘 안 쓰죠. 또 한쪽에서 많이 하죠. 그러니까 돌아서서 보세요. 이게 원래 제결인데, 그렇죠? 빼기리. 근데 얘를 이제 이렇게 반발로 받아버리죠. 그러면은 요게 반박자가 빨리 가요. 그리고 코스가 이제 꺾여서 나가죠. 아까는 들어가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반발로 이렇게 보면 선수들 보면 이렇게 반발로 많이 받죠. 이렇게 비껴봤죠. 반발로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것이 이제 제결로 보내주느냐 반발인데, 이건 반발로 받으면서 뭐 이렇게 짧게 놓을 수도 있고, 근데 조금 어려워요. 제결로 받으면서 이렇게 짧게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쭉 제결로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선수들은 좀 반발을 많이 써요. 그래야 반박자가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가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저번에도 한번 어저께인가 방송을 할 때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조금 하이브수 분들은 시합 나가시면 이렇게 상대가 이렇게 나면 이렇게 못 받아. 이게 카트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서브 레시브 실력 차이가 솔직히 거기서 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뭐냐면 늘 줄 알면 받을 줄 알고 받을 줄 알면 늘 줄 알면 시합 때 내가 못 받겠으면 똑같은 거 넣어보세요.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받는지 보고 따라해도 돼요. 게임 중에. 진짜로. 왜 내가 못 넣으니까 또 그것도 헷갈리는 거죠. 맞잖아요. 상대방이 여기서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넣어. 뭐 이상하게 넣어. 그러면 못 받겠어. 그럼 그냥 시합 중에 그냥 대충 똑같이 따라해보세요. 자기 싸울 때. 아, 쟤는, 요쪽 편을 이렇게 받는구나. 그럼 그냥 시합 때 따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변화가 좀 약할 뿐이지, 뭐, 대충 흉내는 낼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넣는데 못 받겠어. 그럼 이렇게 넣어보세요, 대충. 그럼 이 사람이, 이거 자기도 못 받으면서 넣는지, 지는 받을 줄 알면서 넣는지. 그러니까 이게 조금 되면 그 상대방한테서 또 정답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머린 거예요. 다 게임하는데 머린 거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문제는 저 같은 경우도 여기 다 선수들 뭐 많이 했지만 제가 레시브를 못해서 시합 나가면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못 집어넣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막 텔레비 보면 막 나오잖아요. 세계적인 선수도 레시브 먹는데 저 안에 못 넣어서 먹는 게 아니라 이게 제대로 들어가질 않으면 그냥 얻어맞아 버리니까 완벽하게 받으려고 하다 보면 걸리고 뜨고 뭐 그런 경우들. 그리고 이제 정말 임팩트 순간을 이렇게 계속 집중할 수 없잖아요. 선수들도 게임하다 보면 뭐 잡생각도 나고 뭐 이렇게 막 힘들어갖고 이렇게 잠깐 정신력이 약간 이렇게 그럴 때 이렇게 순간 놓치면 이렇게 붕 뜨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이따 한번 하실 때 또 재결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쇼핑풀 얘기인가요? 롱핀풀 얘기인가요? 쇼핑풀 쇼핑풀. 패널더들 쇼트가 되게 깔려서 오니까 예. 둘한테 쇼트 싸움 부탁드려요. 또 쇼핑풀 준비해드릴게요. 그거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주문하면 바로 해드려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아마추어 분들은 일단 오돌토돌하면 싫어해. 일단 싫어해. 그쵸? 선수들은 그렇게 싫어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 남자 세계적으로 보면 뒤에 이제 저기 롱핀풀 쓰는 분들이 없잖아요. 파워로 제압을 해버리면 절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파워에서 밀려버려 롱핀풀은. 다룰 줄 아는 사람한테 어디에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선수들 정도 세계 랭커들이나 현역 선수들 지금 레벨들에서는 롱핀풀을 못 쓰는 거예요. 계속 연속 공격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게 쇼핑풀이잖아요. 어색해. 쇼핑풀을. 저기 선수 생활할 때 이거 썼잖아요. 한 15년 만에 만져봤어요. 이게 자 보세요. 지금 이제 마쇼트가 붙잖아요. 뭐 뒤에 또 쉐이크인데 쇼핑풀 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보세요. 이게 무조건 걸려요. 민나바끼리 하는 식으로 하면 무조건 걸려요. 그럼 이제 제가 여기가 깔려와도 마쇼트를
보기에는 이게 걸려야 되는데 안 걸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깔려와서 실제 밀면 걸리는데 지금 맞을 때 제가 보면은 카트볼이 오면 이렇게 딱 카트 스트로크를 하잖아요. 맨볼로 바꾸는 거잖아요. 깎이는 볼을 내가 이렇게 탁 쳐서 바꾸는 건데 지금 그거에 아주 조금 한 20%뭐 10%든 깔리는 양만큼 축소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깔려오는 쇼트를 제가 이렇게 해서 툭 쳐서 받는 거예요, 지금. 그냥 밀면 걸려요. 위로 이렇게 받으시는 거. 위로 받는 경우도 있죠. 많이 깔렸을 때. 이게 정말 많이, 지금은 많이 안 깔려서, 많이 깔렸을 때 보세요. 이게 위로 받으면 이제 뜨잖아요. 그럼 제가 얻어맞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받는 건 많은데 흐르게 발라야 돼. 흐르게 받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흐르게.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흐르죠. 흐르면서 낮게 가야지 내가 다음에 이쪽에서 뭘 못하는데, 이걸 이제 깔린다고 해서 이제 저기 질문하신 분, 깔린다고 해서 이렇게 들기만 하면 이제 이건 그냥 뭐 돌아서서 빵. 그 저는 이렇게 흐르게 받죠. 이게 떨어지는. 저번에 얘기했듯이 촬영했을 때 이렇게 맞고 내려가는 포물선도 있고, 쳐서 올라가는 포물선. 그냥 맞고 일직선으로. 제가 아까 저번에 이렇게 흐르게, 드라이브 예를 들면 이거랑 똑같죠. 지금 이렇게. 낮게 걸라고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싹 올리면서 공을 낮게 보내려고 살짝 흘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네트 높이를 살짝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이게 떠서 올라가면 얻어 맞아버리니까 마슈트를 할 때 지금 보면 이렇게 탁탁 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탁 들죠. 탁 들리면서 떨구죠, 공을 이렇게 임팩트를. 이렇게 떨구죠. 떨궈서 받는 거예요. 저기서 돌아서서 활을 치면 더 깔릴 거예요, 아마.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돌아서서 활을 치면 이렇게 받은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냥 쇼트를 받으면 안 돼. 이렇게 약간 이렇게 탁 든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보세요. 그냥 쳐. 이런 식으로. 지금 딱 이런 식으로. 그래야 앞방향인 거죠. 이렇게가 원래 앞방향인데 깔리는 볼은 이렇게 들어야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깔리네.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깔리네. 이런 식으로. 그래, 들었는데 지금 낮게 가잖아요.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데, 근데 이 안에 있으신가요? 그분이? 깔리는 분이 이 안에 계신가요? 시합장에 가면. 시합장 가면? 그러면,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쇼핑풀 쓰시는 분들하고 게임을 할 때는 이 쇼핑풀의 목적이 뭐겠어요? 깔라 그런단 말이에요. 맨볼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칠 때 자꾸 깔려서 나를 걸리게 하는 성분이라고요. 그 딱 성분만 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게임할 때 안 주려고 하다 보면 이 카트 높이가 자꾸 떠가고 그러다 보면 쳐서 더 깔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조건 찍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수 생활 오래 했잖아요. 앞에가 롱핀 풀인 사람, 뒤가 롱핀 풀인 사람, 뒤가 페인트 쇼핀 풀인 사람, 수비수인 사람, 왼손잡이인 사람, 왼손잡이인데 뒤에가 핀 풀인 사람, 예? 왼손인데 패널더인 사람, 다 있잖아요. 이게 거기에 따른 데이터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전략이라는 거죠. 그냥 이런 스타일 왼손잡이면 어떻게 오른손잡이 패널더인데 드라이브가 좋으면 어떻게 이렇게 다 있어요. 데이터가 있어요. 많이 해봐요. 그러니까 쇼핀 풀을 치는 사람들한테 카트를 팍팍 찍어줘서 들게 만들어야 돼. 회전이 안 먹는 나바잖아요. 그러니까 내 카트가 예를 들면 보세요. 이제 윤쌤이 이제 카트를 하고 이렇게 팍팍 찍어주세요. 이렇게 팍팍 이렇게. 그럼 이걸 절대로 쭉쭉 깎여오면 딱 때리질 못해요. 들어요. 무조건 들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안 먹는 나바로 살짝 이렇게 들겠죠? 들게 만들어야 돼요. 팍팍 줘야 돼. 안 주려고 하면 더 떼요. 팍팍 찍어줘야 돼, 카트를. 그러니까 카트를 또 잘해야 되겠죠, 물론. 그럼 살짝 들 때 무조건 누르고 시작해야 돼. 그래서 좀 더 깎아주면은 치시기도 편하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안 깎여가는 볼이. 그리고 서브도 이왕이면 그냥 이렇게 자꾸 짧게 굴라지 말고 그냥 이렇게 푹푹 깎아주는 게 되려 더 좋아요. 내가 많이 깎아줬을 때 되려 더 풀려요. 거꾸로. 내가 들 깎아주고 이제 내리 꽂혀 들어오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가면 안 돼요. 쭉쭉.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이 뒤에가 쇼핑풀이었어요. 제일 싫어하는 구질이 뭐냐면 이쪽에 회전이 오는 볼을 제일 싫어해요. 스피드 있게 오는 것보다 회전이 많이 먹어서 오는 디펜스 블록을 제일 싫어해요. 아까 여기 계셨던 저 이태조 관장님도
뒤에가 옛날 쇼핑풀이었는데 이런 볼들을 되게 받기 힘들어요. 되게 받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무리해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박자를 조금 끌었다 당겼다를 잘해야 돼요. 요렇게 뒤에 쇼핑풀 쓰신 분 이해 가시죠? 쇼트를 그냥 하면 안 돼요. 탁 들어 올려서 낮게 주고 게임하면 팍팍 찍어주고 내가 먼저 하던 그러니까 자기 서브 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전형이랑 붙어도 내가 서브 넣으면 딸려오니까 내가 잘해야 되는 걸 때 의미가 없는데 레시브 때가 이제 다들 문제인 거죠. 전형에 따른 불편하니까 막 왼손잡이라 불편하고 그쵸? 또 여기 또 질문 있으신 분?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오른손끼리 치면 이렇게 X자 같이 화고 같이 쇼트인데 이제 화가 내가 쇼트고 이렇게잖아요. 그럼 이게 두 개 무슨 말이냐면 이쪽 결에선 지금 현재 내가 불리한 거예요. 이쪽이 화고 내가 쇼트고 이렇게 왔을 때 이제 내가 화고 여기가 백인데 이게 선수들끼리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얘에서 이거 뒤로 물러나고 못 받게 할 수 있으면 유리해지고 이거 내가 조금 견디고 받으면 이제 이 게임 유리해지는 건데 둘 다 내가 밀려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쇼트는 서로 스트레이트라 이게 서로 껄끄러워요. 마쇼트가 오른손끼리 하듯이 잘 안 돼요. 이제 껄끄러운 거란 말이에요. 껄끄러운 거.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두 번째 팁을 드리자면 오른손끼리 하면 이렇게 맞을 보니까 이렇게 쓰잖아요. 왼손끼리 하면 일단 이렇게 들어와야죠. 저쪽에서 서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제 각이 또 이쪽이 깊어지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왼손잡이랑 게임하면 그때 한번 얘기했듯이 왼손잡이가 핫서비스를 주로 넣냐 백서비스를 주로 넣냐 아까 그 얘기잖아요. 결 핫서비스를 많이 넣는 결이면 그립을 까잡아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무조건 관절이 들어오니까 내가 이레시브를 못할 거라고요. 감아 잡으면 이제 더 안 되겠죠. 아니면 까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치키타가 들어가도 되고. 그러니까 일단 레시브가 제일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을 이렇게 그립을 까잡지 않고 감아 잡으면 절대로 이 관절이 안 꺾여서 무조건 레시브가 안 돼요. 이렇게 뜰 수밖에 없어. 나가던가. 그러니까 그립을 까잡아서 무조건 저는 이렇게 잡거든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세 손가락을 딱 잡고 여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이렇게 딱 띄어요. 요 부분을 딱 띄어요. 그래서 각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다 잡고는 절대로 각이 안 나와요. 딱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이제 백서비스를 넣는다. 그러면 백서비스 넣는 사람한테는 그냥 이렇게 약간 감아 잡는 게 좋죠. 이렇게 감아 잡아야 이렇게 그냥 결대로 그냥 푹푹 주고 길어도 이렇게 결대로 그냥 탁 걸어버리기가 좋죠. 근데 이게 그게 반대가 되면 이제 또 이렇게 돼야 돼요. 또 이렇게 돼야 돼요. 회전 싸움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 탁구는 박자와 회전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체급이 없잖아요. 막 나보다 훨씬 작고 막 뭐 말라 보이는데 드라이브 나보다 더 세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체급이 없어서 임팩트하고 힘을 모아서 얼마나 폭발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탁구가 저쪽에서 주는 힘을 이용해서 드라이브를 거는 거지 꼭 내가 잡아놓고 내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왼손잡이는 뭐랄까 초반이 되게 중요해요. 결이 서로 틀리니까 서브 레시브 싸움이 거의 90%라고 봐야 돼요. 승패를. 내 서브 조금 못 받게 하고 불편하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립 왼손잡이인데 감아 잡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 서비스를 많이 넣으시고 까잡고 있는 사람한테는 백 서비스를 많이 넣으시라고. 근데 그거를 캐치할 정도면은 저 사람은 어느 정도 또 수준이 있는 사람인지 딱 대번에 알겠죠. 그러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치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서브가 순간 반응이기 때문에 감아 잡고 있다가 말 때 티모볼이 좀 까잡고 치죠. 네. 미치다니가 좀 감아서 치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티모볼은 그립을 까잡아요. 많이 까잡아요. 근데 이쪽이 막히잖아요. 이쪽을 칠 때 딱 보면 손목을 완전 떨고요. 그래서 감아 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완전 까잡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이제 백은 숙여서 이렇게 하는데 화가 원래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걔는 얘를 완전 떨고요. 완전히. 그래서 이렇게 치잖아요. 보시면. 제가 받아봤어요. 회전 되게 많아요. 회전이 처음에 연습시켜준다고 이렇게 봤다가 계속 튕기니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한 발 더 물러가면 이제 좀 죽잖아요. 근데 여기서 받아주니까 되더라고요. 처음에 그냥 보통 애들 받듯이 받으니까 받다가 자꾸 미안한 거야. 연습을 좀 더 시켜. 내가 먼저 먹으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받아주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니까 한 발 더 떨어서 받으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회전이 엄청 많아요. 이 외국 애들은 확실히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립에 이쪽을 까잡는 그립인데 이쪽이 까여서 자기가 이제 왼손잡이니까 깊이 나오는 거를 이제 얘는 이제 손목을 떨궈서 감아치는 걸로 이제 바꾼 거죠. 이쪽은 그대로 까치고 이쪽은 감아치고 대신 이제 까야 될 때는 어차피 손목을 떨궜던 손목을 다시 살려버리면 이제 나오니까 그게 그런 게 다 만드는 거예요. 자기 탁구를 그 상황의 스타일에 맞게. 이해가시죠? 네. 까잡는 게 유리해요. 이해가시죠?